네, 오늘 주도 섹터 공략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근데 좀 반갑지가 못한 것 같아서 그냥 물론 오르는 날도 있고 내리는 날도 있는데 오늘 그 정도에 이렇게 쉬어가는구나로 평가해도 괜찮을까요? 시장 색채가 확실히 그동안 안 올랐었던 쪽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전략 고민이 참 커지는 구간이긴 합니다. 우리 이화선 앵커가 방송을 참 사랑한다라는 걸 제가 방송 전에 느꼈습니다. 오늘 주시장이 빠지니까 오늘 빠져서 어떻게 하지 이 말씀을 하시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지금 지수가 일부 하락하고 있어요. 전혀 걱정하실 게 없는 게 뭐냐면 종합주가, 거래소 기준으로 보게 되면 바닥 대비해서 최근 바닥 대비해서 10% 걸러왔어요. 그리고 한 2, 3% 지금 주가 조정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900 돌파 전에 좀 조정이죠? 견조한 조정이라고 네. 볼 수 있고요.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크게 올라가지 못한 상황에서 주가 조정을 받고 있죠. 예. 근데 코스닥의 특성상 주가 올라갈 때는 우리가 이제 물놀이에 가서 고무공을 물 밑으로 계속 누르고 있으면 위에 튀어오를 때 세게 튀어오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코스닥의 특성이 올라갈 때는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을 주어집니다. 그래서 기다림 이후에 상승이 나타나는데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화선 앵커에게 하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특이점 뭐 느끼신 거 없습니까? 오늘장 특이점이요? 네. 개별주 움직임 빠르다 이 정도 느껴지고요. 또 그간 가던 종목에서 왜 이렇게 많이 빼지? 이런 것도 느껴져요. 그간 많이 가던 종목들이 왜 빼지? 이것만 보셨구나. 저는 그간 안 갔던 종목들이 왜 오르지? 건설주가 5% 이상의 상승을 네네. 보여주고요. 그동안 정말 안 움직였던 유통주, 뭐 백화점이라든가 마트주들도 오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등등등 해서 그간 안 움직였던 종목들이 특별한 재료성 흐름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이것도 시장의 바람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국내 이제 주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어떻게 될까요? 주식시장 상위 10개 종목, 시총 10개 상위 종목? 1위부터 10위까지. 반도체 있고요. 제가 바이오 설명드릴게요. 있고요. 삼성전자, 네. 네네. 하이닉스, LG에너솔루션,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 다음에 현차, 기아차, 그 다음에 KB금융, 네.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네. 네이버입니다. 10개 종목입니다. 10개 종목에서 이상한 점 못 느끼십니까? 예전, 한 1년 전 주가 상황의 시총 상위와 지금의 시총 상위 못 느끼시나요? LG전자 없죠? 예. LG전자 지금 시총 19위입니다. 삼성전기 없죠? 삼성전기의 시총 30위입니다. 여기 조선주 없죠? 예. 예전엔 조선주가 10위권 안에 들어있거든요. 최근에 조선주가 올라가고 있지만 더 올라가야 되고요. 통신주도 없습니다. 보통 통신주 같은 경우도 12, 13, 14 요 정도권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통신주 없고요. 일부 건설 종목군 내에서도 흐름이 14, 15위에 있었는데 지금은 뭐 40위, 50위권으로 네. 밀려나 있습니다. 지금 장은 종목별 키맞추기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큰 트렌드는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가치주의 성장주로 넘어가는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패션이 바뀌는 과정에서 흐름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이 최근까지의 주가를 상승하고 지수를 끌어올렸던 종목들이 이제 상승 피로감이 누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3대 지수 대비해서 러셀 2000 네. 지수가 최근에 2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맞아요. 이러한 현상들이 국내 시장에서도 흐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은 그간 안 움직였던 종목들이 지수상의 키 맞추기. 그러니까 지금 지수는 2800, 2900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네. LG전자는 지금 2600포인트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차전지 업종 같은 경우는 2300포인트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건설주들은 뭐 2000포인트 수준이고요. 제가 언급하지 않은 종목들의 대다수의 종목들은 지금 뭐 2400, 2500 수준의 주가 상황의 모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못 왔던 동생들이 형을 따라와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격을 올려주는 과정이 얼마간의 흐름에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그동안 주가가 안 움직였던 못난이 주식들이 지금은 올라오고 있는 과정에서 흐름이고요. 이게 계속 순환할 겁니다. 오늘 건설주 움직였죠? 네. 그럼 건설주 말고 또 안 움직였던 업종이 뭐가 있을까요? 철강? 오케이. 오. 철강주가 다음 순번이 되겠죠. 그래요? 네. 뭐 주변에 악재는 많겠지만 이런 흐름에 있어서 종목별 키 맞추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과정으로서의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개 중에는 키 맞추기뿐만 아니고 새로운 선도 종목으로 시장에서 변화하는 여러 몇몇의 종목들이 있겠죠. 우리는 이러한 종목의 투자처로에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야 되는 장이다. 지금 장은 나쁘지 않습니다. 오, 지금 지수가 조정받는 것은 견고하게 2,900 돌파, 3,000 돌파를 위해서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었던 안올라선 쪽에서 지금 좀 건강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또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그간 잘 나갔었던 쪽이 사실 대표님 테크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테크는 지금 비중을 줄이고 오히려 테크가 아닌 산업재단 쪽으로 오히려 비중을 늘려야 되는 전략이 지금은 효과적인 걸까요? 맞습니다. 테크 중에서도 AI 쪽이죠. 물론 AI 산업 자체가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기에는 맞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주가의 흐름들을 그간 많이 경험해 봤지만 주가 계속 올라가는데 하루도 쉼 없이 올라가는 경우는 없죠. 일정 구간 올라가게 되면 일정 구간 하락을 합니다. 예. 보통 우리가 주시장에서 상승과 하락을 이제 피보나치 수열의 0.618, 0.382, 38.2% 조정을 받는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지금의 상승 궤적의 구간에서는 38.2%까지 조정을 받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대략 대형주 기준으로 해서 15%에서 20% 조정 받으면 충분한 조정, 가격 조정을 받았다라고 판단하고 여기 기간 조정이 좀 더 가미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가는 겁니다. 시차가 필요한 구간에서의 네, 흐름이고요. 종목별 키마기 축의 말씀을 아까 좀 전에 예. 흐름에서의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 분위기가 오늘까지이냐 아니면 이번 주, 다음 주까지이냐를 판단해 보게 되면 이건 글로벌리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판단해 보게 되면 제가 판단하는 기준에서의 시장을 흐름을 판단해 볼 때 이번 주뿐만 아니고요. 다음 주까지도 종목별 키 맞추기 현상에서의 그동안 안 움직였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러한 가격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빠릅니다, 순환이. 오늘 안 움직였던 종목들이 강하다라고 해서 또 따라간다라면 단기 고점에 걸리게 되죠. 내일 올라갈 종목을 우리는 선정해서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럼 전략 변경에 있어서 만약에 충분히 생각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있다면 빨리 또 판단을 내려서 네.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연속 흐름이라고 한다면 챙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섹터를 공략하면 좋을까? 고민이 깊어지는데 아이디어 주신다면요? 최근에 아무런 재료가 없는 가운데서도 업종 섹터 내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섹터가 있어요. 네. 전기전자 업종이죠. 그동안 정말 안 움직이던 LG 디스플레이 바닥 대비 30% 올랐었습니다. 물론 오늘 조정 받고 맞아요. 있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예. 삼성전기 뭐 올라갈까?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이야. 올라가면 또 빠질 거야. 라고 했는데 일부 조정을 뚫었죠? 받았지만 네? 돌파하는 흐름들. 네. LG전자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전기전자 섹터 같은 경우는 키 맞추기 과정. 앞서 LG전자 지금 시총이 19위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전기 시총이 30위라는 말씀을 네. 드렸어요. 이 종목들이 LG전자는 시총 10위권 수준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삼성전기는 15위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은 일부 조정을 받을 거고 그간 안 움직였던 종목들은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 지수는 현재의 수준에서 크게 변동이 없을 겁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가격차가 진행이 되겠죠. 이러한 과정에서 흐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다음 주까지도 진행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기 언급 주셨는데 지금 여의도에서 삼성전기에 대한 재평가가 좀 많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 MLCC 관련해서도 피어그룹과 경쟁해 봤을 때 삼성전기의 주가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유의미하게 봐야 한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말씀해 주셨다시피 박스를 뚫은 움직임이라면 AI 없고 이제 더 간다라고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우리 여하선앵커가 그 주시장을 너무 사랑하고 투자자들의 애착이 있으니까 한 3년, 4년, 2, 3, 4년 전에 삼성전기의 주가 패턴이 어떠했었나요? 그냥 계속 이랬던 것 같아요. 아니죠. 21년도, 22년 초까지만 해도 대장주가 삼성전기였어요. 대장이었어요? 굉장히 탄력적이었고요. 주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들. 그러니까 대형주 내에서 삼성전기의 주가 움직임은 네.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패턴의 주가 움직임을 과거에 보여줬어요. 다만 최근 2년 동안의 주가 흐름은 네. 박스 내에서 움직였죠. 2년간. 네, 그래서 네네. 올라가면 빠지고 빠지면 다시 제자리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지리한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삼성전기의 특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진행할 때 시작으로 해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들 일부 매수를 하는 진행에서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전체 시장에서. 네. 그리고 제가 환율 계속 환율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환율 상황이 변화할 때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매수로 들어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글로벌리 위안화도 마찬가지고 달러 엔도 마찬가지지만
하락의 그러니까 방향성의 반대 방향의 흐름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흐름의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원달러 환율이 일부이지만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관 투자자 매수로 일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아직은 적습니다. 1,000억 규모는 그냥 입질 베팅 수준이고요. 통상적으로 기관 투자자가 시장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한 번에 많은 금액이 아니고 3, 4천억을 최소한 일주일 이상 계속해서 사는 장이 올 겁니다. 아, 나눠서요. 이런 장에서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 중심에서 시장에서 주가가 세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기가 최근 내에서 박스권도 마찬가지지만 예. 과거의 주가 패턴을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 굉장히 탄력적이고 선호도 측면에서 대형주, 무거워서 난 대형주 투자 안 해. 수익률이 별로야. 안전한 건 알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삼성전기만큼은 주가의 탄력도나 주식시장에서의 우상향 패턴을 과거에 경험하셨다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럼 지금 구간도 진입하기에 있어서 안전한 자리가 맞을까요? 대표님? 확인됐죠. 방금 전에 박스 돌파라고 네. 본인이 말씀해 맞아요. 주셨지 않습니까? 그간의 박스 내에서 계속해서 오르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이런 반복의 과정이었는데 박스 돌파했습니다. 네. 우리가 주식투자 교본 원론서에 보면 박스를 돌파하면 새로운 추세의 형성이다라고 많이 말씀들 하셨잖아요. 그럼 당연하게 박스 돌파 이후의 주가는 상승할 것이라는 측면으로서의 접근이 가능하겠죠.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인데 실제 시장에서 그 방법적인 부분을 매매에 접목시키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에 지금 관심 가져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가격을 이제 네. 문의하시죠. 나는 삼성전기 좀 빠지면 살 거야. 뭐 최근 2, 3일 올라왔잖아. 일주일 전에 뭐 16만 원이었는데 16만 원 모은 살 거야. 아닙니다. 박스 돌파하고 신추세가 형성됐죠. 네. 그러면 박스 돌파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합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17만 원 전후 가격이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관심을 가져볼 만한 흐름에 확정된 모습에서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네. 17만 원 수준을 매수 관점 부근에서의 가격으로 잡아 가시고요. 그러면 탄력이 좋다는데 과연 이 탄력으로 어디까지 갈지를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되면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저항과 매물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할 때 1차 저항선은 뭐 전고점 이렇게 많이 판단하시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1차 고점은 앞에 저기 주가 탄력 상황이 좋았던 21년도 이런 상황에서 19만 원 정도를 1차 목표 가격에서의 그 목표가로 판단을 하고 네. 있습니다. 고점은 돌파하는 건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리고 손절, 시장 변화에서 이 종목은 팔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손절은 짧아요. 왜냐하면 추세가 형성됐기 때문에 추세가 일부 탈피되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오는 16만 원. 네. 여기 손절 가격으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는 대형주와 다릅니다. 주가 탄력 좋습니다. 뭐 재료 가치 측면에서 본다라면 앞서 말씀드린 AI와 관련된 MLCC 물론 좋은 내용이죠. 그리고 실적 부분에서도 나쁘지 않아요. 이번 예상치 컨센서스 부합할 것 같아요. 이러한 전반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관심 가져도 된다. 대형주, 그동안 하나도 투자를 안 하셨다면 삼성전기만큼은 대형주 내 종목이지만 탄력도 측면에서 좀 가벼이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형주를 좀 기피하셨던 분들이라도 삼성전기는 다시 볼 수 있는 현재 구간에 와 있습니다. 목표가는 1차적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19만 원 일단 확인하고 이어서 추가 움직임도 그때 추가 전략 시간에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삼성전기 정리하고요. 추가 전략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유한양행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6월 26일에 언급해 주셔서 아마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지금 또 즐기는 구간이 충분히 펼쳐질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즐겨도 된다고 보십니까? 아마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인가 추가 네. AS를 말씀하시고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저항선이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심리적인 저항선이 있습니다. 주가 10만 원을 앞둔 종목들이 오. 10만 원을 돌파하기 전에 계속해서 오르내리는 네. 반복적 과정을 거칩니다. 결국은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단기 상황에서의 고점 라인인데요. 그럼 고점이기 때문에 팔고 다시 사야 한다? 그 가격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는 게 어떠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라운드 피겨 자리 10만 원을 한번 돌파하기도 했었던 유한양행인지라 또 가볍게 흐름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까지 내려주셨습니다. 같이 확인해 보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